다음은 안드로이드 앱의 기초 개념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자료들은 인터넷에도 많이 있으니까요. 그것들 보시면서 조금씩 이해를 넓혀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에 이해하기는 어려우니까요. 네,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는 실행 파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APK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 APK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덱스 파일이라는 걸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덱스 파일은 파일들의 집합체입니다. 컴파일된 자바 코드가 컴파일된 파일들의 집합체고요. 그 파일들을 달빅이라는 VM, 지금은 많이 걷어내서 다른 구조로 좀 변경이 됐다고는 하는데 기본적으로 안드로이드에 기본 VM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바는 JVM이라는 거 위에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바이트 코드를 JVM이라는 거에서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데 그 VM이라는 건 버추얼 머신이고요. 버추얼 머신은 컴퓨터 위에 가상의 컴퓨터를 얹은 겁니다. 가상의 컴퓨터를 얹은 거고 거기에서 돌아가는 프로그램 코드를 동작시키는 거고요. 그래서 이 달빅 VM이 가지고 있는 단점이라면 한 번 더 해석이 돼서 컴퓨터에다 전달하기 때문에 성능적인 이슈가 좀 있고요. 장점은 그만큼 코드를 유저가 짜는 양도 줄여주고 그 메모리 관리라든지 시스템에서 동작하는 것들을 조금 전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보안적으로도 유리하고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 소스 코드를 컴파일하면 이 덱스 파일로 변환되고 이 덱스 파일이 안드로이드 런타임에서 실행된다. 그리고 네, 안드로이드의 구성 요소인데요. 그 APK 파일은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APK 파일은 보시는 것처럼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 XML이라는 파일이 있고요. 그리고 인텐츠를 가지고 컴포넌트들, 이거는 여러 개의 컴포넌트가 여러 개가 될 수 있습니다. 앱 컴포넌트라고 하는데요. 컴포넌트 여러 개와 리소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APK 파일은 패키지의 확장자고요. 그래서 자바의 아카이브 형식으로 zip 파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PK 파일을 이름을 바꿔서 zip으로 바꾸면 일반적인 파일 압축 관리자에서 압축 해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파일들이 나오는데요. 뭐 덱스 파일도 나오고 리소스 파일들도 나옵니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앱을 설치할 때 다운로드 되는 파일입니다. 압축 파일인 거죠, 일종의. 그리고 그 압축 파일 안에는 기본적으로 리소스 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소스 파일은 이미지나 오디오나 비디오 같은 용량이 크고 그리고 특정 기능을 하는 바이너리 파일들을 가지고 있고요. 또는 화면을 구성해주는 레이아웃 XML 파일, 그러니까 화면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설명해주는 파일 같은 것들이 리소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정적인 요소인 거죠. 계속 변화하는 요소가 아니라 이렇게 설계도 같은 정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매니페스트 파일은 이 애플리케이션이 어떻게 동작하고 뭐가 첫 번째 화면이고 여기서는 어떤 권한을 사용하고 뭐 파일을 읽고 쓰고를 내가 사용하는 이 앱이 사용하는지 권한 같은 것들을 설정하고요. 인터넷을 사용하는지 카메라를 사용하는지 이런 것들은 디바이스 리소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의 사용 여부나 어떤 액티비티가 시작 액티비티인지 그리고 실행할 안드로이드 버전은 어떻게 되는지 등을 기록하고 있는 이 앱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XML 파일입니다. 그래서 매니페스트 파일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내가 아무리 액티비티를 개발을 잘 했어도 매니페스트에 등록되지 않으면 앱이 실행되지 않습니다. 매니페스트 파일이 이 APK를 시작하는 시작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컴포넌트들은 이 응용 프로그램을 만드는 코드 블럭들입니다. 화면을 표시하거나 백그라운드 실행을 하거나 데이터를 제공하거나 등의 기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이 뭐 서비스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요. 백그라운드 실행은 그리고 화면 표시는 뭐 액티비티고요. 브로드캐스트 서비스 같은 것들, 그러니까 다른 앱에서 기능을 동작할 수 있게 해주는 것.
그래서 브로드캐스트 서비스라는 것도 이제 뒤에 강의에 나올 건데 그런 것들이 이제 안드로이드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그런 컴포넌트들, 이런 것들 다 컴포넌트라고 부르는데 그런 것들의 느슨한 결합. 그러니까 이것도 추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APK 안에서만 동작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제가 작성한 프로그램, 액티비티를 호출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이 느슨한 결합을 해서 재사용성을 높이고요. 공유의 개념이 좀 들어가 있는 거죠. 아이폰은 이 부분이 아이폰과 좀 다른데요. 아이폰은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면 해당 어플리케이션만 사용되고 그걸 외부에서 접근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그냥 URI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제 접근을 시켜야 되는데 그거에 비해서 안드로이드는 메시지 인텐트라고 하는 여기 올라가 있는 인텐트라는 게 있죠. 인텐트는 저는 이제 수행 의도, 수행 목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정의되어 있는 메시지를 통해서 다른 어플리케이션의 컴포넌트들도 호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재사용성을 높였고요. 그게 아이폰과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인텐트, 말씀드렸던 요 컴포넌트를 엮어주는 메시지입니다. 어떤 수행 목적, 의도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느슨한 결합에서 액티비티를 서로 연결하는 데이터 구조고요. 다른 화면을 호출하거나 다른 응용 프로그램으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서 실행시키기 위한 그런 기본적인 객체 구조입니다. 객체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서 말하는 객체고요. 이거를 프로퍼티와 함수라고 놓고 본다면 이 인텐트가 갖고 있는 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실행시킬까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액티비티를 실행시켜라라는 실행 함수를 가지고 있는 객체입니다. 인텐트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고요. 이 컴포넌트들을 엮어주는 이벤트 버스라고 할 수도 있고, 네, 그런 것이 인텐트입니다. 좀 전에 설명드렸죠? 컴포넌트라고 하는 앱 컴포넌트라는 표현이 많이 나올 텐데 어플리케이션, 안드로이드 애플리케이션의 핵심 구성 요소고요. 사용자에게 화면을 보여주거나 백그라운드 작업을 실행하거나 이벤트를 브로드캐스팅, 널리 알리는 것과 같은 유용한 것들을 상위 수준에서 추상화한 추상화 개념이고요. 매우 특정한 동작을 하는 미리 작성된 자바 클래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희는 이제 코틀린으로 만들죠. 코틀린 클래스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새로 만들지 않고 미리 구성된 컴포넌트들을 이용해서 조립을 하듯 앱을 개발한다. 그래서 그런 이 컴포넌트는 조립하는 최소 단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의 컴포넌트는 무엇이 있는가? 액티비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개념이고요. 저희가 안드로이드 개발을 하면서 프로젝트를 생성할 때 제일 처음 만들어주는 게 액티비티죠. 메인 액티비티라는 걸 만드는데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컴포넌트, 뷰라고 하는 핸드폰에서 스마트폰의 화면에 앱을 실행했을 때 아이콘을 눌러서 실행시켰을 때 처음 뜨는 화면, 그 화면 전체를 관장하는 기능들의 집합을 이 액티비티라고 하고요. 그 액티비티에서 특정 기능을 오래 걸리는 수행 시간이 오래 걸리는 프로그램을 만약에 제가 프로그래밍을 했다 하면 액티비티에 그것이 들어가면 로딩이 오래 뜬다거나 화면이 멈춰서 스톡 된다고 하는데 이제 사용자가 아무리 입력을 해도 멈춰 있는 상태가 되겠죠. 그런 것들에 오래 걸리는 작업들을 수행시켜주는 것을 서비스라고 하고요. 서비스는 사용자 화면을 블럭시키지 않고서 백그라운드에서 프로세스를 실행시킬 수 있게 만들어주는 컴포넌트입니다. 액티비티랑 비슷한 기능적인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화면이 구성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래 걸리는 작업,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다든지 네트워크를 통해서 어떤 정보를 가져온다든지 이런 것들을 서비스로 등록할 수 있고요. 그리고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는 인텐트라는 것이 안드로이드에서 다른 액티비티 간에 실행을 시켜주는 구조라면 그 실행시켜주는 기본적인 메시지, 그걸 인텐트라고 하고요. 그 인텐트를 안드로이드 시스템에서도 많이 만듭니다. 핸드폰을 처음 켰을 때 핸드폰이 켜졌다라는 인텐트를 브로드캐스트 하고요. 안드로이드 시스템이.
그리고 충전 시에 핸드폰을 USB에 연결했을 때 충전 중이다, 충전을 시작했다라는 메시지 인텐트를 브로드캐스트 하고요. 그리고 뭐 파일을 다운로드 완료했다라든지 그런 것들을 모두 인텐트라는 걸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데, 그 메시지를 널리 알리는 것이 브로드캐스트고요. 그것을 내가 특정 그 브로드캐스트를 받겠다, 수신을 하겠다라고 프로그래밍에 정의하고 코드를 짜 넣는 것이 브로드캐스트 리시버입니다. 그래서 핸드폰이 충전기 연결됐을 때 내 프로그램을 어떻게 실행하고 싶어 한다면 이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를 통해서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컨텐트 프로바이더는 말씀드렸던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랑 좀 많이 연관이 되어 있는데, 특정 인텐트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 그 안드로이드 시스템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한다거나 다른 어플리케이션이 특정 파일 포맷에 대해서 브로드캐스트를 날렸다. 근데 그것을 내가 받아서 처리하고 싶을 때 컨텐트 프로바이더를 통해서 내가 주소록에 대해서 내가 데이터를 받아서 저장하고 싶다 하면은 이 컨텐트 프로바이더를 구성해서 주소록에 대한 프로그래밍을 해서 데이터를 받아서 처리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컨텐트 프로바이더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안드로이드의 앱 컴포넌트고요. 컴포넌트라는 표현으로 앞으로 자주 나오게 될 겁니다. 네. 그리고 계속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액티비티고요. 액티비티는 사용자가 할 수 있는 하나의 집중된 것, 화면, PC의 바탕화면 같은 전체 화면을 나타내는 창, 앱을 실행시켰을 때 처음 뜨는 걸 이제 말씀드리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액티비티는. 액티비티 클래스를 상속받아서 UI 컴포넌트들을 구성해서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것, 그리고 제공된 UI 요소에 사용자 입력을 받아 처리하는 것, 그리고 하나의 액티비티는 하나의 화면을 처리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요. 그리고 이 프래그먼트라는 것도 컴포넌트의 일종인데, 이 프래그먼트는 액티비티의 종속적인 부분 화면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 화면은 안드로이드가 나중에 3.0에서 추가된 개념인데, 그 부분 화면 처리 에 대한 거고, 이거는 추후에 또 프래그먼트의 부분이 나왔을 때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말씀드렸던 사용자에게 보이지 않는 코드, 그래서 액티비티랑 비슷한 기능을 하지만 화면을 구성하지 않는 인터페이스,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없는 코드고요. 뭐 음악 플레이어를 끄더라도 음악이 나오게 한다든지 GPS가 지속적으로 위치를 파악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서비스로 등록되게 됩니다. 백그라운드에서 실행되는 장기 작업이고요. 액티비티와 독립적으로 동작합니다. 액티비티 실행 시에 별도의 인스턴스화를 통해서 코드를 만들어 실행시켜야 됩니다. UI 화면이 종료되더라도 계속 진행될 수 있고요. 그리고 오레오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레오에서는 이 서비스가 그 화면을 위에서 당겼을 때 나오는 그 알림창에 화면이 종료되더라도 서비스가 돌고 있으면 해당 서비스가 그 알림창에 표시되게 됩니다. 그 서비스가 종료될 때까지. 그거는 이제 보안적인 이슈도 있고요. 사용자가 이제 어떤 서비스가 뒤에서 돌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안드로이드 8.0부터 의무적으로 반드시 거기에 표시되게 됩니다. 다음 브로드캐스트 리시버인데, 이것은 시스템이나 다른 응용 프로그램에서 생성된 이벤트를 응답하는 방식이에요. 응답하는 방식이고, 여러 개의 앱들에서 리시브할 수 있도록, 받을 수 있도록 브로드캐스트 방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화가 왔을 때, 또는 이제 전화가 왔을 때 그것을 스팸 필터링 하는 기능을 만들었다 하면, 이제 브로드캐스트 리시버가 그 전화에 대한 브로드캐스트를 수신해서 스팸 전화인지를 확인하는 식으로 구성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걸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를 통해서 만들게 됩니다. 특정 이벤트를 청취하기 위해 응용 프로그램을 등록해야 되고요. 이거는 이제 매니페스트 파일에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브로드캐스트는 일종의 서비스 객체, 그러니까 인터페이스가 없는 거죠. 인터페이스가 없는 거고 뒤에서 돌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컨텐트 프로바이더는 모든 앱들이 다른 프로세스 돌고 있기 때문에 안드로이드는
이제 이 인텐트라는 걸 통해서 메시지를 주고받게 하고요. 그리고 그 인텐트에 데이터를 넣었을 때 컨텐트 프로바이더는 이제 다른 프로그램의 데이터에 액세스하기 위해서 구성을 해주는 겁니다. 보안을 위해서. 내부 저장된 데이터랑은 좀 다른 거고요. 표준 URI를 통해서 다른 앱의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소록 캘린더. 캘린더나 주소록이 마치 HTTP 하는 그 인터넷 주소처럼 뭐 전화번호는 텔이라는 걸 사용한다든지 뭐 캘린더는 캘린더라는 그 키워드를 통해서 어떤 표준 URI를 만들어서 다른 앱에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이거는 실습을 통해서 추후에 좀 알아볼 거고요. 안드로이드 앱 기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